어, 장사미사의 유감. 오늘은 그 인간의 발전일까요? 아니면 뭐 기술의 발전일까요? 하여튼 뭐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에 지금 만연되어 있는 어떤 사회 분위기하고 한번 비교를 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인간의 그 기술이 그 날로 발전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는 그 인간의 기술이 어디까지 갈지 예측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어떤 그 속도를 지니게 됐어요. 그리고 속도뿐만 아니라 이제 넓이, 깊이 뭐 이런 것까지도 이제 가늠을 하기가 좀 어려워진 그런 세상이 됐지요. 지구가 만들어진 게 45억 년 정도 됐다고 그러죠. 아무튼 뭐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좀 뭐 늘 말씀드리지만 장사미사는 그 숫자가 정확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대강 들으시면 됩니다. 뭐 45억 년쯤 됐다 그럽니다. 그 이 45억 년이 된 지구에 인류가 나타난 게 약 600만 년 전에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인류가 도구를 사용한 지가 만 년도 채 안 된다고 그러죠. 그렇죠? 예. 한 2만 년인가요? 그렇죠. 한 2만 년 정도가 채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그렇게, 그 발전 속도가 이렇게 느렸던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인류가 문명이라는 걸 갖기 시작한 것도 한 만 년도 채 안 됐고요. 역사를 지니기 시작한 거는 5천 년 정도밖에 안 됐죠. 뭐 제 기억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늘 말씀드리지만 장사미사는 대본이 없습니다. 그냥 생각나는 대로 얘기를 하니까 뭐 주제가 중요한 거지 그 숫자 같은 게 그런 게 뭐 우리 뭐 사지선다형에서 뭐 하나 맞추는 그런 그 생각은 일단 버리시고 편하게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아무튼 뭐 대강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5천 년 정도부터 말 그대로 역사 시대라는 게 이제 시작되고 그러는 건데 그러면서도 그렇게 짧은 시간에 발전을 해왔던 인간이 그 이후에 발전된 그 속도를 보세요. 가공할 만하죠. 가공할 만합니다, 지금. 그리고 이 인간하고 그 가장 이제 가까운 그 유인원 중에서 침팬지가 있죠. 침팬지하고 인간하고의 DNA 차이가 2%밖에 안 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2%의 차이가 하나는 그 최고, 그러니까는 그 모든 생태계의 최고 위치를 차지하게 된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인류입니다. 근데 이 인류의 독특한 그 특징 하나는 그 여러 가지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감정의 폭이 크고, 그 다음에 행동도 굉장히 크고, 그리고 아주 독특하게도 자기의 식량, 그러니까 배고픔에 관계없이, 그러니까 본능적 허기짐에 관계없이, 그 살상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독특한 특징을 또 지니고 있다고 그러죠. 그리고 이 인간이 문명을 이뤘다고 자랑스럽게 옷을 입고 돌아다니긴 했지만, 머릿속에서 정말로 문명인으로서의 어떤 기본을 갖추는 것도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었다는 겁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여성이 남성과 동등한 존재이다라고 생각되어지기 시작한 것이 얼마나 됐을까요? 다시 말해서 남성주의 중심의 사회에서 여성도 남성하고 다를 바 없는 하나의 인격체다라고 인정되어지기 시작한 게 얼마나 됐을 거라고 생각하시냐 이겁니다. 100년도 안 됐습니다. 기가 막히죠? 5천년 역사 시대 중에서 인간의 머릿속에 여성과 남성은 동등한 존재다 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이 불과 100년이 안 됐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시냐고요? 우리나라가 가장 선진화됐다고 외치고 있는 미국이 있죠. 미국에서 여성들에게 남성과 동등한 자격의 참정권이 부여된 게 1920년도입니다. 그렇죠? 아직 100년이 안 됐어요. 기가 막힌 겁니다. 그렇게 무식했어요, 인간들이. 근데 이 무지한 인간들이 그 기술을 발전시키는 하면 속도를 보세요. 그리고 또 요즘 들어와서 뭐 인도주의자하고 무슨 인류의 뭐 이런 외치는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이제 뭐 아무튼 인간은 모두 다 동등하다고 막 소리 높이는 게 또 얼마나 됐을까요? 그거는 더 짧습니다. 80년도 채 안 돼요. 그러니까는 미국의 흑인들한테 참정권이 부여된 게 1945년도죠.
맞죠? 아마? 제 기억이 맞을 겁니다. 아마. 1945년도인가요? 그건 대강 찾아보세요. 요건 아마 날짜가 좀, 기간이 좀 중요할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무슨 셀마 운동 이런 거 기억 안 나세요? 흑인한테 참정권을 달라 어쩌고 그러다가 어디 무슨 다리 위에서 그냥 경찰이 저지하고 두둑에 패고 그래가지고 결국 피해의 일요일, 블라드 선데이라는 게 나오고 그러는데, 아무튼 그렇게 한 게가 80명이 채 안 돼요. 그러니까 모든 인종이 다 똑같은 권리를 가져야 된다라고 인식을 가진 것도 그렇게 짧아요. 그렇게 무지한 인간들이 발전시킨 기술을 보시라는 겁니다. 머리를 한번 돌려서. 우리 주위를 살펴보면 정말 가공할 만큼의 기술이 발전시켰어요. 그렇게 무지했던 그 인간이라는 동물이.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렇게 그 여성을 남성과 동등하게 생각지 않았던 남자들이 이제 동등하게 생각을 했죠. 우리나라는 일제의 어떤 지배를 당하다가 갑자기 빗장이 확 열어젖히면서 서구에 이미 다 기초가 다져진 사상들이 막 밀고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1948년도 첫 선거부터 여성에게 똑같이 참정권을 줬어요. 그러니까 세계에서 어느 나라보다도 여성의 권리가 높은 나라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이건 부정하지 맙시다. 그러다가 또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 없는 여성부라는 부서를 가지고 있어요. 이건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 부서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페미니스트들이 아주 강성이죠. 우리나라만 이상이 유독 심한 것 같아요. 몰래 다른 나라 안 살아봐서 모르겠는데. 길 건너는 신호등이 있죠. 신호등에 보면 파란불 들어오잖아요. 그죠? 거기에 이제 길 건너는 사람 모양이 나옵니다. 거기에 왜 여자 모양이 없고 남자 모양이 있냐고 시비 거는 나라가 우리나라란 말입니다. 아무튼 그런 나라예요. 여성의 권리가 결코 뒤떨어지지 않은 나라입니다. 자, 그런 나라에서 드디어 어떤 일이 발생했냐. 여성의 권리가 남성을 추월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일단은 성비가 안 맞았어요. 성비가 안 맞아가지고 남자들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결혼 정년기에 들어섰는데도 불구하고 결혼시장, 제가 이제 결혼시장이라 표현해서 좀 죄송한데, 이제 서로 짝짓기를 한다라는 그런 개념의 동물적 감정 기본 위에 조건을 서로 따지게 되는 게 결혼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서로 양쪽에서 동의를 했을 때 비로소 결혼이라는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저는 결혼이 굳이 얘기한다면 그렇다는 거죠. 단지 감정 없는 결혼은 존재할 수 없고요. 서로 너무 좋아해. 정말 사랑스러워요. 근데 그것만 갖고 결혼한 시대는 아니라는 걸 얘기하는 것뿐입니다. 그 조건을 누가 더 많이 따지냐면 여자들이 더 많이 따져요. 그래서 남성의 재산, 경제적 능력이 부족하면 사랑이 밥 먹여주냐는 말이 이제 거기서 나오는 거죠. 여자가 과감하게 돌았습니다. 왜냐면 경제력이 없는 남자를 만나서 사랑만 가지고 고생하고 싶은 생각은 없거든요. 그러지 않아도 기회가 많이 생기는 사회인데 굳이 그래야 될 이유가 뭐 있냐 이거죠. 더더군다나 여자가 모자르는 구조예요. 우리나라는. 결혼 정년기에 들어선 남자 중에서 짝을 찾지 못하는 인구가 47만 명입니다. 지금 47만 명이 공중에 떠 있어요. 초과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자들이 아쉬울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지금 마음껏 자기 권리를 누리고 있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남자를 조롱하기까지 하는 그게 많이 올라오잖아요. 그걸 뭐라고 그러더라? 무슨 남자는 뭐라고 여자들이 빈정거리던데 보니까. 아무튼 그래요. 그 남자는 그런 여자를 보고 김치녀, 무슨 된장녀 이런 식으로 이제 또 공격을 하고. 근데 이제 이렇게 된 그 동기는 사회 구조가 남성들이 취직을 못하는 그런 청년 실업이 이제 급증하면서 경제권을 확보하지 못한 남성들이 이제 분노를 느끼는 겁니다. 자기가 아무리 공부를 하면 뭐예요? 자기 능력을 발휘해서 경제력을 확보하고 그다음에 여성하고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고 사는 게 자기의 꿈인데 첫 단계가 해결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분노가 생기는 겁니다. 이 분노를 어떻게 이제 풀어야 되겠는데 풀만한 데가 마땅치가 않아요. 그러다가 결국은 마치 풍선이 어떤 약한 곳을 찾듯이 약한 부분을 찾는 것에 걸린 것이 우리들의 직장을 같이 가져가고 같은 경쟁 속에 있고 그러면서도 상당히 유리한 조건에서 모든 혜택을 받고 있다고 생각되어지는 여성이 타깃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여성 혐오주의가 이제 우리나라에 좀 많이 생겼다고 그래요.
뭐 그게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엉뚱하게 그 남성들의 분노가 여성으로 이제 향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여성들 쪽에서 볼 때는 못난 놈들이 자기네끼리 쟤네들 무한대냐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더 빈정거리는 거죠. 그럼 남자는 더 화가 나는 겁니다. 이런 그것이 이제 그 반복되고 있는 구조에서 어떤 기술이 나왔냐면, 오늘은 이제 주제가 기술이었잖아요. 어떤 기술이 나왔냐면, 뭐 그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기자가 그렇게 일부러 자극적으로 적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 섹스 로봇이라는 게 나왔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연애 로봇이라고 봐야죠. 서로 뭐 감정도 교류하고 뭐 물으면 답변도 하고 뭐 이런 정도까지는 간단한 그 뭐랄까 인식 교류가 가능하면서 성행위가 가능한 로봇이 나온 거예요. 자, 이 기사가 딱 나왔길래 저도 남자다 보니까 이게 가능할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단순히 무슨 흔히 말하는 뭐 성인용품에서 지저분하게 파는 뭐 그런 섹스토이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혹시나 싶어가지고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들어갔더니 야, 역시 관심사가 대단합니다. 막 댓글이 엄청 달려 있어요. 저는 늘 말씀드리잖아요. 전 댓글을 잘 본다고. 왜냐면 댓글이 가장 솔직한 사람들끼리의 대화예요. 가장 솔직한 사람들의 의사표시이기도 하고. 거기서 이제 참 독특한 그 댓글을 하나 봤어요. 이제 김치녀 된장녀의 시대는 갔다. 이젠 남성들이 여성들에게 성적인 부분 때문에 구걸을 하거나 애써서 잘 보이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는 시대가 왔다. 그런 것 같지요? 그런 것 같아요. 고개 끄덕끄덕했어요. 그랬더니 그 밑에 뭐라고 댓글이 달리냐면 여자분인 것 같은데, 멍청한 남자들. 그러니까는 남성용 섹스 로봇만 나올 줄 아냐. 여성용 섹스 로봇도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것도 또 맞잖아요. 그죠? 꼭 남성용으로 여성 모양을 띤 로봇만 나오는 게 아니라 여성을 위해서 남성 모양을 띤 로봇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남자들이 나 이제 더 이상 여자들한테 뭔가 뭐 성적이라든가 아니면 결혼을 위해서 굳이 잘 보이려고 그 피곤한 생활을 할 필요가 없으니 이제 해방이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여자가 무슨 소리 하는 거냐, 뭐 여자는 해방 아닐 것 같으냐, 우리도 남자 없이 얼마든지 살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댓글을 적은 거예요. 멋있죠? 그래서 그것도 참 일리가 있다. 그런데 좀 더 내려가니까 어떤 친구가 기가 막힌 그 댓글을 달아놨어요. 그러니까 여성을 위한 섹스 로봇이 나올 수 있다라는 그 여성의 댓글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적은 겁니다. 그러면 저녁은 누구한테 얻어먹을래? 그 얘기를 그 댓글을 보는데 웃음이 탁 터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여러 가지 감정이 섞여 있는 거죠. 그래, 너희도 성적으로 해결한다고 쳐. 그러면 너 여태까지 우리 남자들한테 요렇게 저렇게 뺏어먹던 그 저녁 뺏어먹는 재미, 무슨 명품 백 받아먹던 재미는 어디서 느낄 거냐 이거죠. 로봇이 사준대냐? 이런 빈정거림이 거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게, 이 여성 혐오주의가 이렇게 여기까지 번져 있구나. 남성들 입장에서 얄미웠던 거예요. 여성이 무슨 노력해서 갖고 있는 그런 것도 아닌 어떤 성적인 부분 갖고 남성들을 막 재단하고, 남성들을 막 무게를 재고, 뭐 가벼운 사람은 떨어뜨리고 적자생존시키고, 뭐 그래가지고 뭐 결혼하고 혹은 안 하고, 아니면 뭐 자긴 여자니까 뭐 맨 이것저것 얻어먹고. 사실은 경제력은 이제는 남자가 하고 여자고 구별이 없는 사회가 됐잖아요. 근데도 의식은 여자들이 안 깨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당연히 데이트 비용은 남자가 내야 되고, 그 다음에 나를 위해서 뭐 이벤트도 한 달에 한 번씩은 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어디 뭐 해외여행 좀 한 번쯤은 데려가야 되는 거고, 명품백 정도는 줘야 되고, 그쵸?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아주 당연한 듯이 생각을 할 때 그 남성들의 피곤함, 그게 그 댓글 안에 다 묻어 있어요. 저녁은 누구한테 얻어먹을래? 그것만고 남성들은 섹스를 해결하는 것만으로도 가능하지만 여성들은 성적인 부분을 해결한다고 해서 가능해지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 여성으로서의 어떤 그런 걸 누리던 그 재미,
재미는 누구한테 얻을 거냐 이제 이렇게 빈정거린 거예요. 아무튼 댓글들 참 날카롭습니다. 그죠? 자, 근데 저는 이런 댓글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가졌냐면 저런 댓글과 댓글들이 서로 막 쌓이는 거예요. 댓글 위에 기술이 쌓이고 기술 위에 댓글이 쌓이고 뭐 이런 식이라고 좀 봤던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처음에는 지금 남성들을 위한 섹스 로봇이 나왔는데 그다음에는 여성들을 위한 남성 모양을 한 섹스 로봇이 나옵니다. 이것도 기술의 발전이에요. 왜냐하면 작동 원리가 서로 다르니까. 그렇죠? 그럼 거기에 맞는 걸 만들어내는 겁니다. 벌써 기술이 그 발전 이런 댓글 하나 갖고도 이걸 보는 순간 아 맞아 여성용도 만들어야 되겠네. 그럴 수도 있잖아요. 자 그랬는데 이 댓글 중에 또 하나가 더 적힌 게 또 머리를 딱 때리는 게 있어요. 야, 이 멍청한 것들아. 그러면 아이는 어떻게 낳을래? 이제 인구 문제를 누가 대두시킨 거예요. 또 그것도 맞잖아요. 맞아. 여성은 여성용 로봇하고 놀고, 남성은 남성용 로봇하고 서로 놀고, 이제 뭐 각자 저녁도 자기들끼리 알아서 먹고, 이렇게 산다면, 아이는 어떻게 낳냐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밑에 또 아주 또 댓글이 기가 막힌 게 붙었어요. 인공수정으로 낳지? 맞죠? 그러니까, 맞아. 그러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 다 해결된 거야, 이제 저절로. 그 이번에는 또 인공수정을, 지금 현재 인공수정은 뭐, 특별한 기술이라고 볼 수가 없으니까요. 근데 문제는 이제 어디서 기르냐가 문제였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인공수정까지만 하지, 아이가 자라나는 것은 실제로 인간의 몸에다 이렇게 주입을 시켜서 키웠잖아요. 그래서 대리모니 뭐 이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저개발국에 있는 가난한 여성들 뱃속에다 넣어가지고 키웠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거기까지 가니까, 그러면 이번에는 인공수정이 아니라 인공배양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기술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제 여성의 몸이 필요 없는 기술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댓글 하나 갖고도 기술이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거예요.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사람들의 감정이 보다 욕구라고 봅시다. 인간의 욕구 위에 기술이 쌓이는 겁니다. 그러다가 그 기술이 쌓이면 기술에 다시 댓글이 붙는, 이 댓글이라는 게 또 다른 욕구라든가 사람들의 반응이죠. 그것을 보고 다시 또 다른 기술이 쌓여요. 그 기술을 보고 또 다른 댓글이 가서 붙고 또 다른 욕구가 붙고 이런 식으로 끝도 없이 기술이 진화가 되는 겁니다. 그런 모습을 제가 봤어요. 단순히 섹스 로봇이라는 기사 속에서 달린 댓글들을 쭉 보면서 느낀 겁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는 우리가 뭐 거의 탄생까지만 관여한다고 칩시다. 그쵸? 이제 인간의 기술이 신의 영역을 이제 완전히 장악을 해버린 겁니다. 이제 저는 본래 무신론자예요. 저는 본래가. 신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나마 신이 있다고 믿었던 사람들이 어떤 구속마저도 자꾸 신이 뺏어가는 겁니다. 근데 원래부터 신이라는 게 그런 전지전능한 신이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종교거든요, 본래가. 신은 그런 거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옛날에는 번개도 신이 쳤다고 그랬잖아요. 바람도 신이 불었고. 근데 인간이 자꾸 똑똑해지면서 그렇지 않다는 걸 입증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의 존재는 그렇게 믿으면 종교가 존재할 수 없는 겁니다. 좀 개인적으로. 오늘 그런 얘기 하려는 게 아니니까. 자, 인간이 신의 영역을 들어갔어요. 이제는 수정과 배양까지도 이 사실은 그러니까 인간이 창조해낸 인간이 아니면 안 되는 그런 기능인데 이거를 바깥으로 외부로 끄집어내서 생명의 어떤 발달 과정에 인간의 기술이 관여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것뿐인가요? 이것뿐이 아닐 겁니다. 조금 더 나가 볼까요? 더 나가 보면 이제는 정자도 만들어내 버립니다. 수정을 하려면 정자를 기증받았잖아요. 정자 난자를 기증을 받았습니다. 근데 만약에 기술이 더 발달되면 아예 정자 난자를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조합을 하는 거예요. A 특징을 가진 사람하고요, B 특징을 가진 하고 뭐 C 요거 골라가지고 마치 무슨 베스킨라빈스 아이스크림 골라 먹듯이 조건을 골라가지고 정자를 만들고 저쪽에서도 무슨 조건을 가져서 뭐 허리는 24인치고요, 뭐 어쩌고 이런 아이가 될 수 있는 뭐 그런 또 난자를 하나 만들어 주세요. 주문 난자입니다. 주문 난자를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또 인공수정하고 인공배양을 한번 해버리면 인간이라는 그 존재가 그러니까 있어야 될 가치가 없는 거예요. 존재 가치가 사라져 버리는 거죠. 그런 기술 안 올 것 같습니까, 여러분? 정말 무서운 세대예요. 무서운 시대고.
그런 걸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다니까요. 지금은 이렇게 생명까지만 관여를 하죠. 그 다음이 있습니다. 이제는 생명보다도 이제 살아가는 삶에 또 관여를 해요. 어떤 거냐면, 얼마 전에 신문에 보셨죠? 뭐랄까,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의 목하고, 그 다음에 뇌사 상태의 바디, 신체하고를 좌합하는 이식 수술이 이제 곧 시행될 거라고 그래요. 1, 2년 안에 한다고 그러죠. 이미 쥐를 통해서 몇 번 실험을 해서 90%의 생존율을 보이고 있답니다. 대단한 기술이에요. 그러니까는 전혀 다른 몸과 전혀 다른 머리가 서로 이식이 돼서 하나의 객체, 객체라고 그래야 되나요? 개체가 되는 거죠, 개체. 인격을 지닌 개체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탄생에 관여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삶에, 리빙에 관여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도 신의 영역인데 이것마저도 관여하는 거예요, 인간이. 안 죽어, 이 사람은요. 계속 그렇게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죽음에 관여합니다. 어떤 죽음, 기술이 죽음에 어떻게 관여하죠? 그 사람이 죽을 때 기억을 어딘가는 데이터에서 보관해버리는 거예요. 보관해가지고 또 다른 생명체, 또 다른 무슨 기계, 이런 데다가 계속 옮겨놓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 안 죽는 거예요. 그래도 혹시 압니까? 인공 개체를 또 만들 수도 있잖아요. 아예 사람을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다 기억을 주입시키면 그 사람은 영원히 안 죽어요. 영원히 안 죽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그런 인공 정자, 난자, 그다음에 인공 수정, 인공 배양 해서 만들어낸 객체에다가 이미 죽어서 사라진 사람의 기억을 데이터화해서 집어넣으면 이건 신의 정도가 아니에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세상이 열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가공할 사회예요, 지금. 막 무섭더라고요. 단순히 호기심에 들어갔던 기사 한 줄에서 인간의 미래가 도대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공포감을 느끼고 나오게 됐습니다. 이렇게 인간이 무서운 존재예요. 기술의 발전이 어디까지 갈지 아무도 모르고 이걸 무엇으로 제어할 거냐가 문제예요. 뭘로 제어를 할 거냐. 법으로 제어해야 되나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인간이요. 영생을 하고 누리고 싶은 사람의 욕구는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근데 위정자가 그런 법이 나왔고 그런 기술이 나왔고 그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 죽을래? 자, 다음 세대를 열심히들 사세요. 그리고 온갖 권력을 가진 사람이 조용히 사라질 것 같냐 이거죠. 그렇지 않을 겁니다. 인간의 욕심을 과소평가한 거예요. 내가 무지막지한 국가의 최고 권력자로 지금 사는데 내 몸이 점점 늙어가. 근데 남한테 전혀 피해주지 않을 수 있는 객체가 하나 존재를 해요. 그럼 거기다가 데이터를 옮기는 거예요. 자기 기억을 옮기고 자기가 계속 살아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걸 법으로 막을 것 같다고요? 안 그럴걸요. 인간의 기술이 이렇게 무서운 시대까지 됐습니다. 생각하기도 끔찍해요. 사랑하는 사람이 영원히 사라지지 않고 곁에 있는 그런 아름다움만 상상만 하시면 안 됩니다. 아주 착하고 정말 당연히 이 세상에서 도태되어야 될 사람들이 끝까지 사라지지 않고 우리들 곁에서 유령처럼 맴돌면서 희죽이 웃는 그런 세상들이 안 올 것 같습니까? 인간의 기술이 참으로 두렵다는 느낌을 받았던 하나의 기사였습니다. 장사미사 유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